청문회에서는 녹취록 수정 의혹과 검찰의 수사 과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검찰이 실수라고 해명하는 부분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검찰과 표적수사, 조작수사 의혹까지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용공 조작 사건까지 언급되며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주시고 그 부스에 있는 속기사님, 네, 네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네, 그 기억을 좀 복귀해 주시라고 했고요. 네, 그 재창희 형 실장님 관련 녹취록은 증인이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녹취록 최종본을 작성했다는 건가요? 제가 수정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증인은 들리는 대로 재창희 형으로 최종본을 제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실장님으로 증인 손을 떠난 뒤에 변경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 파일 받아서 작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기억하고 싶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조사에 저렇게 입건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사람을 명시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수사는 생물이고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현장에 나가면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죠. 수사 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나 우려라는 거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데다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저 당시 알았죠. 그 당시에 제가 일일이 압수조사를 다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오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설명을 넣어야 할까? 국민의 설명을 넣어야 할까? 시험 비서관 안 보신 누구랑 협의한 거예요? 국회 중앙감정법 3조 1항에 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원장께 전달하였는지는 제가 시간이 오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사이트 공부 접수 사실은 기억나는데 전달한 사실은 기억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당시 남욱 씨에게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을 한 취지로 제시했을 뿐이지 불법적인 검사 맞아요?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약간 기대 좀 놀랍.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톡방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름 다 얘기해 보세요. 홍민경 부장님, 박상영 부장님, 김정우 부장님, 저 형사검사에 있습니다. 남욱 씨에 대한 정인에 대한 2박 3일 동안의 구금 사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법령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상무 검사가 민석 변호사하고 수사 거래하는 발언들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공판 검사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속기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 확인돼서 오류가 시전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실종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증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심 재판 진행했고 진행한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이 쟁점에 대해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 실종이다라고 주장을 견지하고 계시냐고요. 답변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었고요. 개인적인 입장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조도준 검사가 실종이라고 말한 적 없다, 검찰은. 수사 및 공판에서. 이렇게 1심 재판 와중에 명확하게 얘기하던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비루한 검찰의 모습을 전 국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변명과 사과 한마디 없는 이 비루한 검찰을, 저는 사실 이 권력의 정점에서 이 권력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정치검찰, 일본의 정치검찰의 행태들도 심각하게 봤지만 이렇게 비루한 검찰의 모습에 또 한편으로는 더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대행 그리고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께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 사건 7개의 사건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권력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조작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지를 여실히 좀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서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일념 하에 달려든 그러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검찰 독재, 검찰 정권이니 이재명 죽여! 라고 하는 윤석열
윤석열의 권력 최정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동원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우정 최장 대행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소위 광주 횃불의 사건이라고 하는 용공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재심 사건을 제가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제 의뢰인 피고인들은 이미 70대,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유족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건들을 어렵게 연구 보존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검찰에서 기록을 다 발굴해가지고 등사해서 들여다보니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고문, 가혹행위, 구타, 폭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가 되고 법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검증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법원과 검찰의 대표로 나와 계신 두 분이 정말 반성에 반성을 하고 항상 탈날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심정으로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 일련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너무나 기계적인 수사,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이한 재판 이런 생각이 엿보였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